반갑습니다. 그루밍맨입니다. 주기적으로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겉표면에 노랗게 곰지 않고 누르면 아픈, 그러면서 시뻘건 여드름 한 번쯤 나보셨죠? 얘네는 이상하게 안 짜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손이 가가지고 점점 악화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런 여드름이 이 오른쪽 눈두덩이 바로 위에 났다가 이제는 거의 다 나았어요. 물론 아프고 신경 쓰이는 것도 싫지만은 눈 주위 부위다 보니까는 잘 보이기도 하고 겁나 부어서 쌍꺼풀도 거의 풀리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외모 강박이 있는 저한테는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놈 이거 제거하는 법 바로 알아왔습니다. 외국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 자료, 한국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 자료, 거기다가 제가 제 몸에 직접 실험해보고 도움됐던 내용들까지 이 모든 내용을 영상 안에 꾹꾹 눌러 담아놨어요. 그러면 구독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속에서만 만져지는 여드름을 바로 낭포성 여드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름 너무 애렵다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편하게 속드름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 매번 하는 대로 속드름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나는 원인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인은 인터넷만 조금 찾아봐도 쉽게 나옵니다. 근데 막 피지선, 각질층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단어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피부 속 기름 공장이 있거든요. 이 기름 공장에서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관을 타고 잘 갔다가 나가기 직전에 막히게 되면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생깁니다. 근데 이 피부 속 공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가동을 해가지고 평소보다 기름을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관 입구부터 딱 막히게 되거든요. 이럴 때 보통 크기가 큰 여드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속드름인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속드름은 피부 속의 기름 공장이 너무 열일해서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들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속드름 이놈 이거는 통증 유무가 진짜 중요해요. 통증이 없다면 점차 가라앉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반면에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은 보통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프다는 게 바로 속에서 염증이 생겼다, 이런 신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아픈 여드름을 방치하거나 자꾸 손을 대다 보면은 통증도 커지고 여드름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커지고 아주 대환장 파티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속드름은 피부 공장에서 기름을 너무 과하게 생산하는 게 원인이다. 그리고 속드름에서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는데 이걸 방치하면 상황이 자꾸 더 악화된다. 해결책을 위한 정보로는 딱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해결 방법 5가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살리실산 서파케어. 벌디라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피부과 전문의 쌤님이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과산화 벤조일, 히드로코르티손, 살리실산, 이 3성분을 꼽았어요. 이 중에서 일상에서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건 아마 살리실산 성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나머지 2개는 검색을 해보니까 의사 처방 연고에 보통 들어가 있는 성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살리실산은 모공 속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각질이랑 피지를 녹이는 효과가 있는 데다가 모공 속의 염증도 줄여주는 성분이거든요. 앞서서 속드름은 피지, 그러니까 기름이랑 염증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얘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 의사 쌤님께서 추천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살리실산이 들어간 스파 패치도 있고 클렌징 폼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고정 댓글이나 상품 태그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얼음찜질.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상황이 자꾸 악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벌디에서 유명 에서테티션이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게 얼음찜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뭐 이런 아이스팩이나 얼음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수만님 쿠팡 추천템 영상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거 한번 사용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냉장고에 둬도 시원한데 상온에 둬도 시원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주 찜질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얼음찜질을 동상 입을 정도로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뭐든 적당히 하루 5분, 3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니들 배치. 3번, 4번은 전문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드름이 처음 탁 나고 살짝 아프려고 할 때 이 제품 한번 사용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초록색도 썼는데 그거는 딱히 효과가 없어서 영상으로 못 다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확실히 효과를 봤어요. 야 이마, 네가 관리를 하루에 한 번에 몇 개씩을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딱 그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노? 니 어째 그래 확신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정아애들, 제가 누굽니까?
저 유닛의 그루밍맨이에요. 영상을 위해서 애초에 복합적인 관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패치 하루 이틀 붙여보고 효과 있는지 보고, 리들샷 하루 이틀 발라보고 효과 있는지 보고, 판토텐산 하루 이틀 먹어보고 효과 있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제가 제 몸에 직접 실험하고 얻은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사용법은 일반 패치처럼 그냥 속드름 위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붙일 때 살짝 또꼬마긴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막 근들갑 호들갑 들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붙여두고 떨어질 때마다 수시로 다시 붙여주니까는 확실히 통증도 잡히고 크기가 서서히 줄어드는 거를 확인했어요. 4번 리들샷. 리들 패치가 또꼬마이 피부 속에 바로 유효 성분을 때려 넣어서 효과를 받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또꼬만 친구 리들샷을 한번 사용해봤어요. 얘도 미세침 형태로 피부 안쪽에 그냥 유효 성분을 때려 박는 그런 친구잖아요. 근데 100 가지고는 맨날 며칠을 발라봐야 딱히 효과가 없고 300 정도 발라주니까 그때부터 효능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다음날부터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게 아니라 속두름 부위만 발라서 관리해줬어요. 500이며 700이며 1000이며 1300이며 우리 집에 진짜 심한 애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통 올영 같은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게 100이랑 300 정도까지 구하실 수 있으니까 300까지만 사용해서 한번 관리를 해봤어요. 꼭 제가 알려드린 서파 패치나 리들샷만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효 성분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스피큘 제품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스피큘처럼 따갑지 않아도 유효 성분을 안까지 잘 넣어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최근에 쇼츠로 차앤박 앰플 또 알려드렸다 아닙니까? 아무튼 유효 성분을 속까지 잘 때려 넣어줄 수 있는 제품이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판토텐산도 한번 복용을 해봤거든요. 저는 뭔가 이 크기가 조금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학술적으로 딱히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 관리를 좀 해보니까, 자기 관리를 할 때는 여드름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중단하면 그대로 있거나 살짝 커지고, 또 관리를 시작하면 또 서서히 좀 줄어들고, 이런 과정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5번 병원 치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케어 방법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홈케어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피부과 가야죠. 의련히 알아서 피부과 선생님들이 다 잘해주시겠지만 어떤 케어가 있는지 알고 가서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염증 주사, 피지 조절제, 전문 의약품 연고, 이렇게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얘네는 홈케어에 비해서 정말 빠르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애초에 홈케어를 왜 하는? 바로 피부과 갔으면 훨씬 빨리 됐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치료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가 얇아진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요. 특히 주사는 진짜 아프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약 물고 홈케어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홈케어를 먼저 선행을 해보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점점 자꾸 악화만 된다, 이럴 때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세밀하게 모든 걸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쓸데없는 디테일에 꽂혀가지고 집착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대강 큼직하게 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결과는 늦게 나오는 데 비해서 딱히 크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큼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리들 패치는 도대체 하루에 몇 개가 좋다는 거지? 리들샷 300부터 효과 있다고? 아니 적응기를 거치라 그랬는데 나는 300부터 바로 써도 되나? 이런 디테일한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 됩니다. 우리 같이 큼직하게 좀 살아보자고. 자, 여기까지 속드름 해결법 5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속드름은 피지 분비량이 원인이다, 그리고 염증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살리실산 서파케어, 얼음찜질, 리들 패치, 리들샷, 병원 치료, 이런 5가지의 해결 방법들이 있다. 딱 요 3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 방구석에서 배만 뻑뻑 끌지 마시고 꼭 오늘부터 실천을 하셔가지고 꿀피부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 꼴 보기 싫으시면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버튼 하나만 탁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